There are so many other concepts. How could I possibly learn everything with just liquidity? Well, the answer to that comes down to a few things. So why I say that is that liquidity tells you how to find bias, tells you how to confirm the bias, and it tells you how to execute trades. And at the end of the day, if you can master these three things, the only thing that you have left in that concept is liquidity. 이 남자는 한 달에 4만 달러, 하나로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이는 20대 백만장자 제시 알렉산더 로저. 로저는 시장 메커니즘을 해석하는 ICT 트레이딩을 통해 단 6년 만에 백만장자에 입성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매일의 매매 결과를 공유하면서 유료 과정으로 진행되는 투자 교육을 겸하고 있다. 로저의 교육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결제하고 살펴보았으니 여러분은 편하게 이 영상만 시청하면 되겠다. 자, 그럼 6년 만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던 로저의 투자 비법을 알아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하겠다. 안녕하세요, 하백남입니다. 오늘은 시장을 움직이는 두 가지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단어, 바로 변동성과 유동성입니다. 먼저 변동성은 가격이 얼마나 위아래로 움직이는가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겐 매우 중요한 판단 요소로 활용되곤 하죠. 변동성이 작아진 상태라는 것은 가격의 움직임 폭이 크지 않다 보니까 큰 추세를 노리기보단 이 안에서 움직이는 짧은 매매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변동성이 이렇게 잦아들었다가 한쪽 방향으로 튀어나가는 현상, 이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퀴즈 모멘텀 전략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제자리 멀리 뛰기를 할 때 무릎을 구부려서 몸을 웅크린 다음에 한 번에 힘을 주어 팡 하고 크게 도약하듯이 세상의 모든 힘은 응축과 발산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는 스퀴즈 모멘텀 전략은 이렇게 변동성이 잦아들며 힘이 응축되었다가 기준을 넘었을 때 그 방향으로 큰 추세가 움직이고 이 추세의 방향을 확인하고 목표를 잡기 때문에 많은 트레이더들의 필수 전략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짧은 순간에 큰 기회를 잡을 수도 있다는 장점 때문에 기대 수익이 높은 편에 속하지만 그만큼 역시 순간적인 판단에 좌우되기 때문에 리스크도 같이 커지게 된다는 단점도 보유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그런데 변동성에 비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유동성. 여러분은 유동성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최근 투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주제를 꼽으라면 바로 이 유동성 기반의 안정적인 투자 방법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유동성, 리퀴디티라고 불리는 이 개념은 거래가 얼마나 쉽게 체결되는지 이거에 대한, 그러니까 체결 강도에 대한 내용인데, 자,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증권사,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오더블록이라는 시스템이에요. 오더블록은 말 그대로 매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올려놓고 또 팔고 싶은 사람도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수량을 올려놓게 되어 있죠. 그리고 매수자와 매도자의 희망 가격이 일치했을 때 그 수량만큼 결제가 되는 게, 그러니까 거래가 체결되는 게 바로 이 오더블록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더블록에 올라와 있는 주문 수량, 매도 수량 이런 거 있죠. 이 수량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이게 또 거래를 할 때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상가에 있는 부동산에 방문을 했어요. 가보면 유리에 이렇게 막 거래가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빼곡하잖아요. 뭐 매매가 20억대부터 뭐 40억, 50억 이상까지 이제 다양한 매물이 올라와 있는데, 이 중에서 제가 25억 정도 되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계약금을 넣으러 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날 다시 방문을 했는데 이미 그 집이 나갔대요. 계약이 됐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도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가격에 비슷한 컨디션을 가진 매물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어디 시골 변두리에 별장을 하나 사려고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저기 산골짜기 속에 뭐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런 데 들어가다 보면은 전봇대에 무슨 전원주택, 땡땡 전원주택, 급매 이런 거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호로 전화를 해서 제가 시골에 별장 하나 사려고 하는데요 이러면서 알아봐요. 가격도 엄청 싸요. 2에서 3억 뭐 이 정도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그래서 나쁘지 않네 생각하면서 전화를 끊고 근처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내랑 얘기하는데 거기 사장님이 또 조용히 오시더니 여기 집 사시려고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여기 별장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요 했는데 사장님이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도 외지인인데 귀농을 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별장 사는 건 되게 좋다. 그런데 이 지역이 이렇게 주택 매물 같은 게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조금 힘들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 말을 듣고 좀 고민하다가 결국 구매를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말한 두 가지 상황이 바로 유동성에 의한 거래 활성도 측면으로 보는 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서울 아파트처럼 사려는 사람이랑 팔려는 사람이 둘 다 많으면은 시세가 안정적이고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골집처럼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내가 팔려고 내놓았을 때 거래가 성사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내가 빨리 현금화를 해야 돼.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한 상황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을 더 낮춰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유동성은 언제든 현금화를 할 수 있는 능력과도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투자 시장에서 유동성도 이 비슷한 원리를 지니게 됩니다. 단순하게 매매가 원활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격이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과도 같죠. 비트코인만 봐도 결국 누군가 사려는 사람이 있어야 팔고 싶은 사람이 팔 수 있는 그런 교환 구조잖아요. 그래서 유동성이 높을수록 체결이 빠르고 정확하게 된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이런 종목들은 가격의 움직임이 비교적 안정적이다라는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럼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가격 움직임이 불안정한가요? 맞죠. 유동성이 낮은 종목, 그러니까 알트코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덩치가 작은 종목들도 유동성이 낮은 종목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주문 하나에도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튀어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이거를 슬리피지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 자금을 크게 움직이는 세력들이 시장을 통해서 장난을 치려고 할 때 유동성이 작은 종목들을 선정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유동성이 풍부한 종목으로 장난을 치려면 그만큼 큰 자금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유동성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면 결국 내가 여기 밑에 있는 가격들부터 쭉쭉쭉쭉 매수를 해 나가면서 가격을 끌어올린 다음에 시장에서 이거를 인식하고 사람들이 여기 내가 모르는 좋은 호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뛰어들면 가격이 한 번 더 펌핑 되겠죠. 그렇게 가격이 올랐을 때 처음 작업을 쳤던 사람들은 그 높아진 가격에 매도를 하고 시장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만큼 가격선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유동성이 큰 종목들은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 건드리기 껄끄러워진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유동성을 이용해서 가격이 움직일 범위를 체크하고 매매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시장에서 유동성은 간단하게 주문 흐름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따라서 매수가 매도보다 많으면 시장이 상승하고 매도가 매수보다 많으면 시장이 하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가격이 움직일 때 그 다음 방향으로 전환이 되려면 유동성 범위의 엣지 부분, 끝부분이죠. 즉 상당한 수의 주문이 있는 영역에 도달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여기 중간 범위에선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생각하거나 잠깐씩 치고 빠지기 때문에 이 중간에서 가격이 움직일 때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렇게 횡보 구간을 그어놨어요. 좀 러프하게 잡았다고 칩시다. 자, 그럼 여러분이 이 안에서 매수 매도를 진행해야 하는데 딱 그래도 가격이 이 안에서 움직일 것 같아 하고 기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진입이나 목표를 이 선 딱 맞춰 놓으세요? 아니면 이 선보다 좀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세요? 투자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투자를 하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이 기준선보다 조금 안쪽에
진입과 목표를 설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자, 그런데 가격이 움직이는 걸 보면 한번 넘어가서 여기서 추세가 반전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럼 이제 내가 저항선이라고 설정해 놓은 이 부분이 지지선으로 바뀌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추가 진입하면 바로 이렇게 고꾸라지면서 다시 들어오는 경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도 눌림목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이거는 아까 봤던 동일한 구간을 일봉이 아니라 1시간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도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여기 유동성의 엣지 부분들을 보게 되면 스윙 하이와 스윙 로우 구간에서 반전이 일어날 확률과 반전 폭이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게 스윙 하이보다 위 그리고 스윙 로우보다 아래 구간에 유동성 주문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에요. 차트를 좀만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서 한번 돌파를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다시 안으로 말려 들어왔어요. 그러면 사람 심리가 여기서 반전이 실패했구나, 그러면은 다시 이 안으로 말려 들어오는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게 낫겠네 해서 최대한 여기 선에 가깝게 숏 포지션에 진입을 할 겁니다. 그럼 목표가를 1차 중심선, 2차 여기 하단선 가까이에서 설정을 해 놓으시겠죠. 왜냐면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니까요. 목표가 2차 목표가로 설정한 이 구간은 아까 저희가 같이 확인한 스윙 로우 구간, 엣지 구간이고 손절가는 유동성 구간의 엣지 끝부분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여기를 벼랑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여기가 무너지면은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무너져 내리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시장은 한 번 더 눌렀다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동성 엣지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차트를 볼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패턴 중에 비슷한 곳에 고점이 2번 발생하는 더블탑 차트나 비슷한 곳에 저점이 2번 발생하는 더블 바텀 차트가 나타나면 추세가 반전된다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중요한 건 시장이 다시 그 근처까지 가서 리테스트를 진행할 때 이 구간을 조금이라도 넘으면 이제 여기를 돌파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롱 포지션을 잡으면서 해당 구간에 손절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러분의 생각과 반대로 조금 돌파했다가 다시 안으로 고꾸라질 뿐이에요. 아까 오더블록 설명할 때 기준선 너머에 있는 구간에 유동성 물량이 많이 쌓여 있다고 했죠. 더블탑이 발생하면서 이 위에 많은 물량이 누적되었다가 해당 구간을 잠시 돌파했을 때 유동성 물량들이 막 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상승세가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물량을 다 해소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못한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매수세가 다시 우세한 상황으로 돌아선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찍고 내려오게 된다. 이런 모양새인 겁니다. 이거는 손절매를 사냥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속임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투자를 진행하면서 여기 위에 있는 이만큼의 물량을 다 소화하면서 추세를 바꾸는 건 99.9999% 불가능하죠. 물론 움직이는 단위가 차원이 다른 다른 기관들이나 대형 투자자들은 그나마 가격의 머리를 잠깐 틀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방향을 완전하게 뒤바꾸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물며 덩치가 큰 비트코인 같은 자산들은 더더욱 힘들겠죠. 그래서 실제 유동성의 범위와 지지 플로어를 활용해 포지션을 진입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게 불필요한 손실을 피하는 전략이다. 그래서 유리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유동성의 개념을 바탕으로 이걸 어떻게 매매에 활용하는지 실전 전략을 알아보기 전에 유동성 구간을 자동으로 표시해주는 보조지표를 켜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각자 사용하시는 유동성 지표가 있으시면 그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커스텀을 해놓은 게 있어서 제가 사용하는 지표를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의 유동성 지표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을 거예요. 지금 차트에 나타나는 빨간색 구간, 이 구간들은 스윙 하이 구간입니다. 스윙 하이 구간은 기준 캔들을 잡고 기준 캔들이 양 옆에 있는 캔들보다 더 높을 때 고점과 종가 사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나중에 이렇게 사람들이 리테스트할 때 기준으로 잡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대로라면 이 구간 위쪽에 물량이 많이 쌓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옆에 있는 캔들보다 이렇게 더 낮은 캔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건 역시 종가와 저가 사이를 청록색으로 표시하는 스윙 로우 구간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 구간도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리테스트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에 유동성 물량이 쌓여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매매를 진행하는 게 바로 유동성 지표 활용 전략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지금 보고 있는 건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현재 가격 108K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여기 아래쪽에 얇은 로우 구간과 위쪽에는 조금 넓은 하이 구간이 있죠. 차트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여기 7월 14일에 생성된 하이 구간을 이렇게 한 번, 두 번 리테스트하고 다시 아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이때 이 캔들이 생성될 때 중국의 히토리 통제가 있었던 영향도 크지만 현재 세계 정세 자체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럼 한동안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될까요? 이거는 제가 조금만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우선 로우 구간과 하이 구간 사이를 이어서 평행 채널 하나를 만들어줄 겁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와중에 가격이 로우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되돌아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캔들의 영향 때문에 현재 시장 심리 자체가 많이 눌려 있고 지금 시장이 불안정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제 영상을 시청하고 있는 거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가격이 많이 눌려 있는 이 로우 구간은 의미가 많이 약해져 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차트를 조금 더 넓게 보게 되면 여기 더블탑 형성 후에 거대한 하이 구간이 나타났고 다시 리테스트를 통해서 돌파하고 그 위에 새로운 구간을 형성한 상태예요. 여기서 리테스트를 진행할 때 지금 그 직전 고점 이 구간을 뚫어주느냐 마느냐 신경전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횡보장이 형성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구간 역시 직전 두 번째 탑에서 발생한 하이 구간에서 진행이 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발생한 장대 음봉이 이 구간을 한 번에 이탈하는 크기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진입한 홀더들이 공포감이 커져서 던지거나 아니면 이 상승을 놓친 사람들이 이번에는 같은 상승을 먹어보려고 추가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여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의 영향권이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그대로 평행 채널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캔들이 정확하게 여기 겹치는 구간을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두 채널이 겹치는 이 구간이 이제 핵심 반전 구간의 기준이 될 겁니다. 108.2K에서 109.5K 사이. 자, 이번에는 1시간 봉으로 봐볼게요.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105K 밑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사서 모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단타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차트를 지켜보시다가 차트가 여기 중첩 구간을 돌파하는 거를 보시고 확실하게 인지하신 다음에 롱 포지션 진입 그리고 돌파가 아닌 이탈을 하게 된다면 숏 포지션 진입하는 전략으로 위아래 반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격을 기준점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첩 구간의 하단은 108.2K 그리고 중첩 구간의 상단은 109.5K가 나옵니다. 롱 포지션을 잡을 때 진입하는 기준은 109.5K가 나오고 목표가는 114K로 잡으시면 되는데 중첩 하단을 손절가로 잡게 될 경우 손익비는 약 4.11대 1이 나오고요. 숏 포지션은 목표가가 106K로 나오기 때문에 손익비 자체가 2.04대 1이 나와요. 롱 포지션의 손익비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제가 롱 포지션이 지금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캔들이 관통하는 구간에서 빠르게 포지션 재배치하시는 습관 들이시면서 단타를 노려보시면 짧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백만장자 로저의 유동성 활용 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유동성 지표는 트레이딩뷰 하단에 있는 파인 에디터를 누르고 이름 없는 스크립트 옆에 작은 화살표를 눌러서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눌러준 다음에 나와 있는 모든 스크립트를 지우고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다음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이렇게 자동으로 구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지표가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모든 영상마다 저한테 다이렉트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카카오톡을 남겨놨는데 이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고 싶으시거나 아니면은 제 영상에 올라와 있는 전략들을 테스트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요. 이 전략들을 언제 다 일일이 테스트하고 있어 이렇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올린 전략들을 테스트하고
각자 본인만의 꿀팁들을 또 전수하는, 공유하는 이런 방이 있어요. 여기도 관심 있으시면 한번 쓱 들어와서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지표를 받아가시면서 이렇게 구독을 안 눌러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에게만 지표의 코드 소스를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구독자인 걸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주실 때 유튜브에 아무 댓글이나 남겨주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적어주시면 제가 대조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을 거치겠습니다. 간단하죠?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신박한 전략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백남이었습니다.